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3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재산 분할 금액만 1조 3천억 원. 오늘은 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식이 분할 예산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변호인단이 네. 굉장히 화려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 측뿐만 아니라 노 관장 측에서도 네. 변호인단을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을 좀 살펴보면요. 홍승면 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네.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 또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다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도 지냈고요. 굉장히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리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네. 법관으로 재직할 때 이 홍 변호사가 낸 이 판결문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이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을 받기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면에 방어전에 나선 노관장 측도 이 변호인단을 좀 더 보강을 했는데요. 네. 이 최재형 이 전 의원이 추가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최재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판사 출신 변호사고요. 법원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이력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이혼 소송을 하는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죠. 서울가정법원의 법원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특히 재산분할 법리에서 굉장히 능통하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30년 직위이기도 하죠. 자, 한성원 기자, 네. 상고 이유서가 500장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까? 예, 그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그룹이었는데요. 각각 400쪽, 100쪽 이렇게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우선 이 2심 판단의 근거였던 노태우 비자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먼저 최태원 회장 측은요. 기존 주장대로 불법 비자금 300억 원을 받지 않았다. 이 입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으로 해당 이 3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비자금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예 이 부모 간 주고받은 돈인데 이를 자식들의 재산 분할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따질 예정입니다. 이 국내 판례를 보면 부부 간 기여만 재산 분할 근거로 삼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친 간의 도움이어서 재산 분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 판결상 계산 오류가 있었죠. 네. 이 SK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판결 경정, 그러니까 수정을 한 건데 이 역시 단순 오타가 아니라 판결문의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고심 심리가 좀 치열한 다툼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네요. 300억 원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계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네. 두 가지인데 이게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는요, 이 네. 3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해서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 사건만큼은 대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SK 주식에 대해서 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냐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냐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 분할 액수가 2심에서 인정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2심 판결 이후에 이 SK 주식의 전신이죠. 이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2심 법원도 스스로 우리가 판결문에 적시했던 주당 가치를 잘못 썼다라고 하면서 사후에 경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당 가치가 좀 잘못 계산되게 되면 한동안 굉장히 많은 평론이 나왔던 이 SK그룹에 대해서 이게 승계형으로 봐야 되냐, 자수성가형으로 봐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유재산,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스스로 우리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라면서 경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0원으로 했다가 100원 아니야, 1000원이야 해서 바꾼 건데 네. 다시 100원으로 바꾸면 이제 위자료는 아니더라도 재산 분할해서 확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위자료 20억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지금 네. 최태원 회장 측도 재산 분할 액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고요. 네. 그 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재산 분할 금액, 액수, 비율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만약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1,3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완전 그림이 달라지네요.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